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내가 평생 연구하며 사세고 동반자로 살고 있는 괴테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존경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그는 괴테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존경을 표했다.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아인슈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베토벤, 나폴레옹, 니체, 리스트 등 수많은 대가가 그를 존경하며 사랑했다. 그가 쓴 글을 읽으면 그의 천재성과 현명한 사색의 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다. 나는 그가 세상에 남긴 모든 것을 지난 15년 넘게 흡수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조해서 책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오늘도 그렇다. 그 근사한 말을 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하다.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이라 웃음마저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이지만 그럴수록 1초라도 더 농밀하게 활용하려고 분투하고 있다.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 아주 짧은 1초의 순간마저도 내게는 단단한 기쁨이다. 살면서도 글을 잊어본 적이 없고 쓰면서도 삶을 잊어본 적이 없다. 내 글쓰기를 정의할 수 있는 말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간혹 몸이 아파서 혹은 사업이 힘들어져서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는 사람의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나는 같은 경우에도 평소처럼 글을 쓴다. 내 글쓰기의 정의처럼 이렇게 쓴다. 아픈 날에는 아픈 나에 대해서 글로 쓰고 사업이 힘든 날에는 힘든 나에 대해서 글로 쓴다. 그 삶이 바로 살면서도 글을 잊어본 적이 없고 쓰면서도 삶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나는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기다리지 않고 탄다. 늘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나면 탈 수 있었는데 마침 영상이 나오는 화면이 고장난 트레드밀이 하나 생겨서 늘 자리가 하나 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이 나오지 않는 그 트레드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여기지 않는다. 영상을 시청해야 지루한 러닝 시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게 러닝과 별 상관이 없어서 덕분에 늘 비어있는 그 자리를 쓸 수 있다. 나는 러닝을 하면서 화면을 바라보지 않는다. 30분 혹은 60분을 뛸 때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하느라 다른 것을 바라볼 여유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뛸 때 뛰는 나를 생각한다. 그게 바로 나의 글쓰기 비법이기도 하다. 어딘가에 홀려서 정신을 잃거나 킬링 타임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를 온전히 즐기고 바라보며 영감으로 남긴다. 60분을 달리고 내려오면 그래서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달리면서 떠올린 글을 빠르게 기록한다. 그때 내 손은 그저 내 생각을 받아서 적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미 글은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쓰는 삶을 살면서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이 말을 부디 기억하라. 그럼 누구나 언제든 쓸 수 있다. 살면서도 글을 잊어본 적이 없고 쓰면서도 삶을 잊어본 적이 없다. 자기 자신의 결정에 박수를 치는 하루를 보내라. 같은 노력을 하지만 누군가는 차곡차곡 성장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제자리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모두의 비위를 맞추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모두의 비위를 맞추면 결국 나는 조금씩 지워진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정하게 된다. 그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주며 살았던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한 사람과 일할 수 없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날 거부한 게 아니다. 세상에 사람은 정말 많고 나와 맞는 사람을 다시 찾으면 되는 일이지 억지로 비위를 맞춰서 그가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평생 자신을 유지하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남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가졌던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판단은 한 고객이 매우 많이 분노했는지 한 식당에 별 하나를 주며 이런 내용의 리뷰를 남겼다. 요청사항 개무시하고 그 자세로 많이 파세요. 첫 주문도 아니고 명절 때마다 시키는데 실수가 아니라 매번 이러니 이번 주문이 마지막 주문입니다. 저 하나 안 사 먹는다고 망하지 않겠지만 너무 화가 나서 리뷰 남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궁금해서 그가 증거로 올린 주문 사진을 보았더니 이런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다. 모듬전 2개 시켰는데 2개 다 소세지전 안주 되고 다른 거 더 안 주셔도 되니까 간장 양파 최대한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판단은 죽기 전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꼭 해봐야 할 15가지 질문. 1. 가장 하고 싶은 걸 질리도록 하고 살았나? 2. 미치도록 행복해서 웃어본 적이 있나? 3. 이게 내 인생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 4.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있나? 5.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 삶을 바친 적이 있나? 6. 원하는 일을 하려고 과감하게 행동한 적이 있나? 7. 이성이 아닌 감성이 이끄는 삶을 살아보았나? 8. 지금 당장 편안하게 안길 사람이 있는가? 9. 지금 죽어도 만족하며 사라질 수 있나? 10. 먹고 살기 위해 살았나?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았나? 11. 나를 다 썼는가? 12. 사랑하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했는가? 13.
매일 자신의 삶을 글로 남기고 있는가? 14. 지금 나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며 살고 있나? 15. 나는 지금 잘 죽어가고 있는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좋은 글, 좋은 글귀, 성공, 명언, 책, 독서, 글쓰기, 태도, 루틴,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눈치가 있는 아이와 눈치만 보는 아이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넌 왜 그렇게 눈치를 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다른 사람들 좀 그만 신경 쓰고. 아이가 자꾸만 주변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내 아이만 모자라고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치란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주어지는 새로운 상황을 단서로 짐작해서 알아내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상대가 순간순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태도를 다양한 지적 수단을 통해 짐작하는 것이라서 평균 이상의 지능 그리고 문해력과 판단력 등 각종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걱정처럼 뭐든 과도한 건 좋지 않죠? 하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보는 눈치는 오히려 아이의 뛰어난 지성과 탄탄한 자존감을 증명합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기 힘듭니다. 나 하나도 챙기기 힘드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처음 보는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려면 얼마나 수준 높은 지성이 필요할까요? 상대가 말하는 단어와 표정, 그리고 몸짓을 하나하나 서로 연결하고 분해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고 또 판단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느낌을 상대에게 말로 설명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눈치가 없는 아이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죠. 1. 남들이 왜 자신에게 화를 내는지 모른다. 2. 왜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 3. 하루하루 사는 게 왜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른다. 4. 자신에게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른다. 5. 왜 능력 이하의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른다. 6. 친구들이 왜 멀어지는지 이유를 모른다. 7. 센스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눈치만 보는 아이가 아닌 눈치가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치가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치라는 단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아이가 심하게 주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2달 안에 눈치만 보는 아이에서 벗어나 눈치가 있는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1. 엄마도 네 눈치를 가끔 봐. 그래야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 뭐든 적당한 건 나쁜 게 아니야. 2. 우리는 네가 어떤 생각을 해도 존중해. 그러니 마음껏 자신 있게 말하렴. 3. 친구들의 생각은 너와 다를 수 있어. 다르다는 건 좋은 거야. 하나 더 배울 수 있으니까. 4. 네가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강하게 주장하렴. 5.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처음 하는 건 서툴고 미숙하단다.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아. 6.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지. 그런데 엄마는 네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7.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어. 대신 다 울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네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렴. 눈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심각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멋지게 활용할 수 있죠. 다만 부모가 이렇게 일상에서 눈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치는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센스의 합입니다. 이제는 그게 없이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든 현실이 되었죠. 앞서 소개한 말을 통해서 그 귀한 재능을 아이에게 선물해 주세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유아, 눈치, 책, 육아, 자녀 교육, 부모 교육, 부부, 육아 파파,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김종원 작가님의 그림책 동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거짓말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나는 나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내 마음은 솔직해야 맑고 투명한 하루를 만들 수 있어요.